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도 두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어제부터 갑자기 좀 더워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어제 최고 네. 기온 기록했다고 하고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네. 그래서 전 항상 그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예.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네. 오늘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정장 입고 오냐고 목요일이 가장 덥습니다. 오늘 세 분이 다 그렇게 셔츠에 수트 차림을 다 하셨어요. 네. 남자는 슈츠죠.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창에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니 해도 가장 또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라서 네. 그 얘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예. 아무래도 시작은 우리 신조 부대변인한테 예.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지금 당내외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대한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한동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어대한 그런 뭐 대세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확정적이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홍준표 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권 전당대회 때 처음에 시작은 미진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지략가고 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이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비토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한 그러니까요. 것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원치 않으십니까? 예,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별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고 네.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전당대회를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왔는데요. 예, 예. 그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인생을 사신 분이었다가 지난번에 네, 이제 실패죠. 총선에서 예. 실패라면 실패를 했는데 저는 어차피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비대위원장도 한 거기 때문에 예, 꼭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곧 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캠프를 꾸렸다는 말이 예. 여의도에 파다하더라고요. 예, 예. 예. 대산 빌딩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네, 박근혜 대산 전 빌딩. 대통령이 아, 꾸렸던 거기입니까? 예,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명당이죠. 거기 4층에 아마 지금 캠프를 계약을 어제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고 예, 예. 예, 어쩜 자세히 아십니다. 긴급 속보네요. 예. OBS 단독. 아니 근데 그 23일 날에 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23일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국회 소통관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지금 당 안팎에서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일컬어서 원외당 대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현 정국에서는 좀 당 대표로 나서기 부적절하다라는 네. 그런 비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내가 원외지만 원내 상황도 두루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마 표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그게 소통관 무슨 이야기를 의미인지를, 예. 어느 의원실로 하느냐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하겠네요. 아, 그분이 그래요? 핵심이겠네. 거기서 자리를 그러니까 보통 원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소통관의 브리핑을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못 해요. 아.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대신 그 이름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원내 구성원이 예약은 아니니까. 국회의원만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예. 아마 지금 언론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때 선출직 최고위원 5분이거든요. 예. 그들 중에서 이제 4분이 사퇴를 그죠. 하거나 예. 거리가 되면 지도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 만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최고위원들과의 그 러닝메이트 후보를 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언론을 보면은 뭐
장동혁 네. 현 원내수석 대변인이신데 예.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그쵸. 당시 초선 사무총장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도 한 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아마 어느 분의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동혁 사무총장 말고도 김영동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실에 비서실장을 하셨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불릴 만한 분들이 조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 이름으로 해야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하마평을 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캠프에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한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다라는 그 보도가 현역 의원 중에 현역 의원 중에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예. TK, PK 중에서도 좀 상당히 있고 다선의 중진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마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명단이 지금 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주 한동훈 부대변인이- 캠프에서 뿌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조 부대변인이 많이 알고 계세요. 예. 아니 근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체 당원의 40%가 PK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한동훈 이제 뭐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의힘은 이미 그 다른 당이 됐지만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을 30대 당대표로 선출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경험치가 아마 한동훈 요번에 이제 그 뭐라고 해요? 후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당대표 후보 되실 분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는 지역 정서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전당대회 때 발휘되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 2조 심판원으로 총선에서 공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한동훈 민주당 입장에서 예. 후보께서. 그래서 꼭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런닝메이트가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TK, PK 지역에 상당히 많은 저희의 당원분들의 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K, PK 출신 분 중에 한 분을 조금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전당대회를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예. 여러 그 친윤 진영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그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예. 나왔죠. 예. 근데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하고 후보하고 런닝메이트 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최고위원 후보가 예를 들어서 6, 7명인데 런닝메이트로 할 수 있는 게 한둘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뭐 전략이 딱 최고위원과 런닝메이트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초반부터 확고하게 대세를 우위론을 주장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네요. 예. 그런 걸 고려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대표 한 분을 뽑고 최고위원 두 분을 뽑고 예. 청년 최고위원 한 분을 뽑습니다. 일반 당원들의 투표권이. 그러니까 총 4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을 뽑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어떤 분이 나가고 최대 3명의 우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이랑 런닝메이트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 한동훈 체제, 한동훈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그 물밑 작업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일각에서는 당대표 선거보다도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를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예.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 위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준석 네. 전 대표 상황을 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아웃시킬 때, 그쵸. 그게 바로 이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다시 꾸려져야 된다. 그거를 악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저희가 비대위 체제로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 최고위원을 자기와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꼭 데리고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이미 어떤 분이나 나왔죠. 언론에도 좀 예, 그래서 아까 거론은 말씀드렸던 됐습니다. 아까 장동혁 의원이 좀 유력하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여담인데 이 당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그 비용이 얼마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기탁금을 좀 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기탁금이 높았는데 예. 그 현실적인 돈 문제가 있어서 출마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세요. 예. 최근에는 뭐 많이 쓰지는 않고요. 예. 예전에는 뭐
10억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예. 안 해요. 아, 기탁금 예. 자체 말고 그러니까 선거 비용 예, 말고 기탁금과 다르지 않아요? 네, 네, 지금 그 선관위에다가 1억 5천 추가로 후보들은 그 정치자금 후원 계좌를 열 수가 있어요. 네. 원내 상관없이. 아. 예, 그래서 1억 5천까지는 후원회를 열 수 예. 있다. 그래서 예. 그 비용으로 하면 될 것이고 네, 네. 뭐 저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관련된 예. 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뉴스 나오면 꼭 예, 네. 말을 네. 좀 안 알겠습니다. 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소문들이 있었죠. 예,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동훈 그 전당대회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나올 때 네. 키포인트가 다음 주 안에 혹시 대통령과 전격적인 뭐 면담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굉장히 그 확실하게 그 대세를 굳힐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성향상 또 안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 관심이 딱 가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되는 거는 뭐 둘째치고 네. 되고 나서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그게 중요할 텐데 예. 근데 이제 김민주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다시 끈끈한 관계를 강조한다. 그 오히려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퍽뜩 드네요. 정말 이거 퍼뜩 뜨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요번에 네. 떨어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뭐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 당대표 후보입니다. 근데 네. 당대표 후보를 대통령이 다 같이 만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분을 콕 집어서 만나는 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한번 얘기 한번 더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사실 뭐 예. 용산에서는 나경원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또 발언은 신윤 비윤 가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사실상 주저앉혔고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그 출마를 하지 않는 변을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불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것은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억지로 못 나간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마치 나경원이란 사람 자체가 친윤들이 옹립한 후보처럼 그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득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사실 이번에 동작구에서 당선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친윤이라는 그 포지셔닝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한 상황인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친윤 진영의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받는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지금 총선 이후에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친윤 진영에 대한 그 책임론 그것이 거센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예.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예.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께 이렇게 여쭙게요. 그 아무래도 이번 대선 당 대표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친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3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가 의원이 그나마 좀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전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걸어온 길을 보면 나경원 의원은 원래 친윤이 되고 싶어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뭐 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대표의 남편분하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대통령, 예, 동문이었고 아, 친한 네네.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그 세 분 이야기 도중에 여사께서 이게 얘기하셨다가 마음이 상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 했는데 어쨌든 근데 뭐 최근에 다시 화해도 하셨다고도 하고 예. 해서 다시 힘을 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남은 3년의 임기를 어쨌든 간에 그 국정을 운영하려면 당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중 고르다 보면은 요번에 이제 총선 직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대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나경원 대표가 되시든
좀 원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텐데 좀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국회의원 몇 명, 그 당의 주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리게 했던 그 이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당의 그 지금 국민의 지지나 당원들의 지지율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 다만 나경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죠. 이게 부드러운 듯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운 면도 좀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친근하게 또 하고 이번에 저 총선에서도 이기는 거 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날카롭기만 한 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통적 TK의 오래되신 당원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네, 가뜩이나 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통적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만만한 예. 일방적 게임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본인이 정통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정치적 연륜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한동훈, 나경원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분들도 지금 물망에 오른 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근데 다른 분들은 물망엔 오르는데 네. 관심을 좀 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분은 또 많이 계시죠. 예, 사실은 아니, 그러면은 그 네. 안철수 의원은 왜 불출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될것 불출마한 같아서, 거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 예. 의원은 저희 당에 계셨던 분이 아니어서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나와도 안 되실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오셨다가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유승민 예.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요? 왜냐하면 일단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당 안팎에서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왔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네. 저희 지난 대선 과정 경선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좀 저조한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당내외의 평가는 끝났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미래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의 미래 향후 정치를 바라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예. 당대표만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미래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뭐 3부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어떤 그 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 그래요? 연임 도전위에서 21일에 대표직, 그러니까 내일이죠. 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맞습니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 확정된 건 없다라는 게 제가 아는 분명한 거고요. 방송 날짜를 왜냐하면 날짜를 그렇게 뭐 21일 며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뭐 그 들리는 말로는 이달 안에는 고심이 깊다고 하는데 예. 날짜를 뭐 21일 며칠 이렇게 박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5일 전후로 저도 얼핏 들었는데 예. 21일이라는 기사는 저는 그 현실성이 좀 없다. 왜냐하면은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입니다. 예, 근데 21일은. 그 지금 그 법사위 청문회에도 21일 날 있고 묻힐 수가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국정 아직 상임위가 네, 다 안 완결이 안 끝났죠.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상임위까지는 다 전부 원구성이 확정되고 나서야 예. 뭐 결심을 하시든 네. 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구성 요번 주까지 한다 그랬나요? 예, 일단은 그런 얘기. 이번 주까지 이제 예. 우원식 의장이 여야가 빨리 결정해라. 예. 더 이상 이번 주 넘겨서 다음 주까지는 안 하게 했으니까 오늘 저 민주당의 의총이 있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1년 동안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내년에 도로 달라는 네, 1년씩. 거를 네.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긴급 의총이 있어요. 아마 예. 거기서 만나고 그 의원들이 당론을 좀 모을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또
김민주 부대변인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이재명 당대표 향후 파장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본인이 당대표를 내려놓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 지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을 민주당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 저는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견제를 아니 하고 뭐 있는 이미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예, 김민주 부대변인.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실력은 저희가 봤잖아요. 일단은 예, 저희는 제가, 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이크는 4부에 그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4부에 해주시면. 시간이 또 많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여야만만 두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정인 캐리의 사람 냄새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잠시 후 4부 다시 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 들으시다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샵0999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두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4부에는 요 얘기 먼저 들어갈까요? 4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애완견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이 말을 좀 열어주시죠. 예. 요거는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좀 약간 이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14일이었어요. 그 쌍방울 그룹 대북 성공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그때 이 대표가 작심하고 요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그러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예. 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얼마나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한 비유를 하신 건 또 맞아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다시 해명글을 장문의 글을 좀 올리셨기 네, 때문에 유감이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양해가 된다고 보는데 좀 이상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저 애완견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웁니다. 네. 몽이라고 네. 4살 됐는데 네. 그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하고 틀려요. 강아지만 유일한 동물 중에 자유 의지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먹지마 하면 안 먹어요. 예, 강아지는 강아지만 DNA상 주는 밥만 먹고 자유 의지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예, 그게 유일합니다. 동물 중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예. 저는 그 이번에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일부 법조 기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조 기자들의 행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최 기자님도 계시지만 법조 기자들 자기들끼리 그룹 만들어 갖고 새로운 언론사나 새로운 기자 올 때 못 들어오게 벽치고 왜 벽치냐? 그 검사들이 주는 쪽지 보도자료 받아갖고 그대로 쓰잖아요. 그게 대단한 권력이고 대단한 정보인 양. 그 만약에 거기서 좀 안 좋은 기사 쓰면 검사들이 정보 안 주니까 왕따 당하고 하니까 친한 척하고 술 먹고 밥 먹고 하면 자기도 스스로가 검사인 양 기득권이 돼버리는 이런 행태. 그러면서 검찰 주는 그 쪽지 보도를 계속하니까 반인권 쪽 보도들이 남발되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미리 수사 그 되지가 않은 재판 전에 그걸 몰래 내보내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돕는 형태의 보도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 여론 조성을 하는 거죠. 예, 정치인뿐이 아니라 뭐 연예인, 경제인 이걸 또 경찰도 또 여기 또 뒤늦게 봐라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성균이라는 훌륭한 배우를 이렇게 해서 잃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좀 다른 말이지만 제 친한 후배가 저 지역에서 방송 기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아침에 요새 출근 투쟁하면서 피켓 들고 방송작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여러분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 자유는 그때 50이라고 해서 너무 멀리 간 느낌인데 50 때 그 험악한 언론 탄압 그다음에 언론 통폐합 때 기자 선배들이 목숨 걸고 해직당하면서 지켜온 언론의 자유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얘기나
강렬한 저항을 못하고 뒤에서만 윤석열 정권의 그 언론 탄압 그다음에 기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문제만 얘기하지만 그 실질적인 강력한 그 압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민주당만 만만한가 이게 비슷한 자기들의 좀 이걸 좀 되돌아봐야 된다.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뉴스파타의 보도에 보면 국정원 보고서의 쌍방울 대북 송금은 실제로 그 국정원 보고서에 그 주가 그를 올리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낸 것들을 검찰의 재판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안부수라는 분이 똑같은 사건으로 됐는데 안부수 분한테도 판결문에 이거는 쌍방울 주가 조작이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대북 송금이라 명시해놓고 판례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원지법이 다른 판단을 이화영한테 한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하나도 쓰지 않아요. 검찰에서 못 쓰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좀 저는 좀 강력한 네. 항의의 표시였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 언론의 그런 거는 일부 그렇다는 거 전부가 네, 그런 건 일부,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일부 그리고 기자분들의 아까 행태를 비판하신 거지. 예. 지금도 제 후배같이 아침마다 네.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네. 참 언론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뭐 반려견 관련한 아까 성향도 예, 일단 김민주 부대변인 개인 발언이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조 부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왜 애완견인지를 이재명 대표가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죠.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명명백백히 밝힌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현 원내대표고 작년에 최고위원이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을 시켜서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해가지고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었던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이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할 거면 본인이 이거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못 밝혀내니까 지금 언론이 마치 검찰의 애완견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핵심 부에 있는 분들의 비위를 밝혀내는 언론의 참기능을 야당 대표가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죠. 언론을 모욕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독한 것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민주화를 같이 했다. 본인들은 민주화의 유구한 역사 위에 있는 정통성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촉발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민주화를 촉발한 것, 언론과 같이 길을 해왔었던 그 민주화 가치, 민주화 정신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에 이어서 그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같이 덩달아 날뛰면서 지금 언론을 향한 공세를 일삼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해명글을 올렸는데 해명글을 올릴 거면 제대로 그냥 사과만 하면 되는 일인데 마치 주구장창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이 이런 거 했는데 너네가 사과하기를 바라면 그래 내가 사과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이 권력화가 됐다. 뭘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의 요새 사설 기조를 보면 굉장히 바뀌었어요. 정부 비판적인 사설 내용도 많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뭐 권력만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것은 전혀 동의하기 힘들고 예. 민주당이 지금 방송3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3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이 매우 그 불순한 목적으로 지금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뭘 더 밝혀요? 죄가 없는 죄를 밝히라고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건데 마치 조선시대에 주리를 틀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것 같아서 죄가 없으니까 밝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일부 그 기자들의 일방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재판이 개입하는 수준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도 있죠. 이번 기회에 우리 언론 기자들도
한번 왜 이런 기레기라는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최 기자님한테 왜 그래요? 처럼 참 언론인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저 기자와 검사하고 둘이서 술 먹는데 술값을 술집 주인이 냈다. 뭐 예.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다더라라는 예, 거고요. 농담이- 예, 아니 누가 또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요즘 뭐 네. 애완견 얘기 나오고 기레기 얘기 나오니까 어느 게 더 듣기 싫으니 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뭐가 더 이게- 듣기 싫으세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잘잘못 밝혀 나가는 과정 중인 것 같고요. 근데 예. 사실 이 애완견 발언 관련해서 그 양문석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저희 아까 세변위에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다 약간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들이 좀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게 좀 문제인데요. 네. 그 이것도 역시 오늘 강민구 좀 소신 발언을 최고위원이 좀 하십니다. 그 강민구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이게 앞뒤 잘리어서 이제 나오니까 딱 이상하게 들리는데 강민구 최고위원이 그날 발언의 전문을 보면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꼭 그런 의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강민구 최고위원이 그 부천상을 당했거든요. 부천상을 당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대구라는 그 험지, 뭐 민주당원들끼리 거의 독립운동 한다고 하는 정도의 대구는 험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포기하자. 대구 경북 뭐 굳이 뭐 이 전당대회도 뭐 그 표도 별로 없으니까 뭐 이런 일부 좀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죠. 왜냐하면 충분한 투표율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예, 그래서는 안 돼. 이럴수록 동지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구 경북을 좀 더 열심히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고향이 또 안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강인한 그 리더십으로 이거를 이끌어 달라라는 맥락에서 얘기한 거지. 아니 무슨 뭐 저 민주당이 미쳤습니까? 무슨 당 행사에서 항상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 이야기는 당인데 갑자기 예. 이재명이 아버지다. 뭐 북한도 아니고 에이, 그렇진 않죠. 당내 반발도 사실 많았죠. 아니 뭐 저 발언 자체에 대해서. 저 애완견 그 두둔 발언은 조금 길지 않았나. 예. 그거 문제 있다고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딱 그 몇 분, 한두 분이 얘기한 가지고 이게 막 나오시는데 사실은 우려를 표하신 민주당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한 서너 배 더 많죠. 근데 그런 거는 나오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만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기사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천하람 예? 개혁신당 네. 의원이 윤리위 갑자기 제소 갑툭튀에서 얘기까지. 예. 자기도 좀 뭐라 그래 어그로라고 하나요? 그거 해보려고 느닷없이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네. 그러면 좀 정치가 너무 이벤트 같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신조 안될것 부대변인이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중국에 쉐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중국에 쉐시하면 된다고 해서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독재 국가인 중국과 닮아가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마치 본인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굴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좀 그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 간단하게, 다음 예. 시간 하나 넘어갈게요. 바로 내일입니다. 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최상병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거론이 됐잖아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적훈법부 장관,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임성근 문제가 되는 임성근 사단장까지 모두 다 출석 의사를 밝혀서 이제 내일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나온다 예,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일단 여쭤볼게요. 저희 신민주 부대변인께. 신주. 신주 부대변인께 죄송합니다. 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이 지금 국회 보이콧 상태인데 이들은 왜 출석한다고 한 겁니까? 이분들이 억울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지원 없이 그냥 국회로 그러니까 지금 가겠다고요? 여당이 청문회가 만약에 이분들이 출석을 하는 것이 확실시가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지금 청문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참석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조금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특검법이 얼마나 해괴한 법안인지를 밝혀낼 경우에는 오히려 내일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현 상황에서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안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예. 내일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그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시면 오히려 저는 여론이 뒤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청문회에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수사 과정인 거죠.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청문회라는 게.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그 성일종 사무총장인가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 부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함께 해야 된다. 이 최상병 해병대원 그 순직 사건은 예. 꼭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내일은 저 입법청문회이기 때문에 조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날카로운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고 다만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국민들께 가장 원하시는 해병 그 대원 순직 외압 사건 특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주요하게 조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일부 선을 보이는 예. 거고 지금 법사위에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빨리 좀 원내에 들어오라는 뭐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일부 그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3일 이내 불출석 요구를 답변서를 줘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예. 동행 명령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고발은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네, 고발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질문을 제가 김민주 부대변인한테 드리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이콧 상태에 왜 이들이 자발적으로 손들고 자발적으로 안 거죠. 이거 안 나오면 고발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했죠. 네. 불출석 요구서를 예. 보내면 타당한 이유가 없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국회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그와 상관없이 예. 예, 나와야 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저희 당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젠가 엊그저께 국회에 해병대원 그 순직 위압 관련돼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했고요. 곧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예. 특검과 함께 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네. 요거 하나만 더 다루죠. 그렇죠. 그 원구성 원내 구성. 협상 관련해서 예, 예. 아까도 뭐 김민주 부대변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저기 신조 부대변인이요? 네. 안 받는 거예요? 국민의힘 나머지? 저희는 제안을 먼저 드렸습니다. 조건을 걸었죠. 예.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1년씩 맞자.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민주당이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 관례상 국회에 소수당이 하는 게 관리였는데 예.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본인들의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도 삼겠지만 정치적 공세를 방어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하면 특검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를 대한 그 아주 큰 혐의가 있는 문제도 특검을 통해서 뭉개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그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특검을 삼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는 절대 안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1년씩 맞자 최대한 양보를 했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협상을 의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민주당이. 우리 김민주 네, 김민주 부대변인.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다르죠. 예. 그 특검을 하자라는 거는요. 더 밝혀보자. 다 까보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은 이번 국회를 구성하게 하면서 명확한 명령을 주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그다음에 민생을 경제를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를 저희 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190석을 주면서 정부가 못하니 국회라도 똑바로 해서 나라를 살려봐라는 게 명확한 국민의 뜻입니다. 근데 이런 국민의 뜻을 버린다? 저버린다? 저희 정권 못 잡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죽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 시대고 곧바로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요구하는 시대예요. 정치인한테. 예. 아니 대통령도 탄핵시켜서 내리는 국민들인데 무슨 뭐 민주당이나 국회의원에 무슨 힘이 있어갖고 국민의 요구를 안 듣습니까? 그 법사위를 그래서 양보를 했더니 지난번 국회에 2,000개 가까운 민생 법안을 갖다가 법사위에서 붙잡고서는 다 폐기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국회를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국민의 뜻에 의해서 네. 국민만 바라보고 국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항상 각자 말하는 국민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좀 불이 붙긴 했지만 요 상태로 일단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일단 우원식 의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습니다. 최 기자. 이제 이거 음악 듣고 싶어요. 옴싹옴싹했는데. 네 오늘도 여야만만 우리 신주호 그리고 김민주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